햇살처럼 반짝이는 오늘, 당신의 통장도 기분도 빛나게 바라면서 문을 엽니다. 여기는 돈이 빛나는 낮에, 저는 송지입니다. 오늘은 주식시장에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죠. 이 조정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기회를 어떻게 포착할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. 부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전략도 타이밍이다. 두잇나우 김도원입니다. 네, 9월은 어떤 달인가요? 9월이요? 네, 말씀하셨던 것처럼 9월은 계절적으로 계절성이 있습니다. 어떤 계절성이냐면 미국의 S&P도 그렇고 한국의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일간, 즉 월간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대부분의 평균적인 수익률인데요. 부진했던 9월입니다. 따라서 9월을 시작하고 첫 거래일 기준으로는 하락폭이 컸고 두 번째 거래일 기준으로는 다시 한번 반등을 했지만 여전히 9월 달에는 조정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근데 9월에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조정이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까요? 네, 그러니까 모든 컨센서스가 쏠리면요.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금융시장은 상당히 약재를 빨리 반영하는 성향이 있어요. 그런 의미에서 보면 9월 달 조정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컨센서스가 쏠렸다는 느낌에서 혹시 이 조정을 기회로 바꿀 수 있을 조건들이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고요. 이번 레포트에서는 그런 조건들을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꼽고 있습니다. 네,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9월이 조정장이라고 단정하시는 근거가 뭔가요? 네. 아닐 수도 있잖아요. 아, 맞습니다.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요. 첫 번째는 우리 금융시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건 글쎄요. 금융시장, 즉 주가지수의 밸류에이션을 결정하는 것에 가장 백본에는 근간에는 금리가 있습니다. 자, 9월 달에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죠. 따라서 금리가 대부분 내려갈 거다라고 보고 있지만 실제 장기금리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의 하락폭이 상당히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. 즉 금리가 내려가긴 내려가더라도 그 레벨 자체가 상당 수준 높다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, 더 미래에 대한 기대치를 현재로 등가해서 현재 가격으로 프라이싱하는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부담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. 두 번째 이유는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계적으로 9월 달은 2000년부터 2024년까지의 흐름을 놓고 보더라도 코스피 지수가 크게 마이너스였다라는 의미에서 한 두 가지. 첫 번째, 금리의 하락폭이 크지 않다. 두 번째, 계절적으로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부진했다라는 의미에서 9월은 조정장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든다는 조건은 뭔가요? 네, 모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악재는 항상 빨리 반영하기 마련이죠. 그래서 첫날 거래일과 둘째 날 한국의 코스피 지수의 흐름이 달랐던 것처럼 만약에 지금의 조정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. 첫 번째는 금리 인하입니다. 네. 자, 9월 달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거든요. 하지만 이 인하는 일회성 인하 가능성이 높다는 게 현재 컨센서스인데요. 저는 이 일회성에서 연속성으로 금리 인하 횟수나 기간이 좀 더 확대된다면 지금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좀 더 비둘기적으로, 즉 보험적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.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보험적 금리 인하는 95년도, 98년도, 2019년도 총 한 4번, 총 3번 있었습니다. 그런 3번 동안의 금리 인하 기간에 보험적이었는데요. 그때 우리 주가지수의 전반적인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일회성이 아닌 보험적 금리 인하로 좀 더 지속된다면, 이런 조건이 달성된다면 상당히 기회, 즉 조정을 위험을 기회로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. 두 번째는 한한령입니다. 자, 이번 달 말부터는 중국인들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고요. 한시적으로. 또한 10월 말에는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는데 시진핑 주석이 10월 달 경주로 온다라는 것이 좀 더 가시화된다면, 아직까지는 컨센서스가 모호하다이거든요.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가시화된다면 한한령에 대한 기대가 아직은 수면 아래 내려가 있지만 좀 더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, 한한령이라고 한다면 저희 송디와의 시간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실제 면세점 화장품 정도의 업종이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지수의 전반적인 바닥뿐만 아니고 우상향으로도 가능할 수 있는 트리거, 모멘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. 세 번째는 양도소득세, 즉 대주주 요건이 다시 한번 50억 원으로
회귀한다면 우리 시장에는 긍정적이다.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9월 달에 본회의가 개원했죠.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 원복 가능성은 좀 더 없어 보입니다. 하지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어려운 조건이 충족된다면 조정을 기회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모두의 첫 번째 금리 인하 하지만 연속성이 그러니까 일회성이 아닌 연속성이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두 번째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가 10월 말 시진핑 주석이 경주로 온다라는 게 좀 더 가시화되는 거. 마지막 세 번째는 국회 본회의가 열렸기 때문에 이번 본회의에서 아직은 희박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대주주 요건이 다시 한번 50억 원으로 회귀한다면 우리 조정의 시기를 오히려 기회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먼저 그 금리 인하 가능성 쪽을 봤을 때 금리 인하를 위해서 고용지표 발표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. 이 고용지표 발표가 9월 5일이죠. 네.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이상적인 건가요? 일단은 급락을 하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하더라도 고용시장이 급락한다는 것은 즉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닌가라는 해석은 우리 금융시장이 좋지 않거든요. 따라서 고용지표가 그것의 바로미터일 수 있는데 우리 한국 시각으로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하는 것이죠. 따라서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. 급락하면 안 되고 다만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낮게 둔화되게 나온다면 되게 어려운 조합입니다. 급락은 아니지만 시장의 눈높이보다 약간 못 미치는 정도로 나온다면 오히려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금리 인하 플러스 보험적인 성격의 가능성을 띌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. 실제로 고용지표가 매우 중요한데요. 고용지표는 9월 초에 발표되지만 이번 달에 발표되는 고용지표는 미국의 8월 달 실적이에요. 미국의 8월 달 고용지표는 계절적으로 비수기에 접어들거든요. 제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월간 평균, 월 평균 8월 달의 증가 속도를 보면 10만 건이 평균입니다. 그런데 미국의 신규 고용은요. 역사적으로 평균 13만 건이거든요. 따라서 보통 13만 건 정도 증가했던 게 유독 8월 달에는 10만 건으로 평균치보다 낮은 증가세, 즉 둔화된다는 것이죠. 따라서 지금의 이런 둔화세가 어느 정도 나올지 저 예상으로는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가 7만 5천 건이니까 한 7만 건 정도 나오면 가장 이상적인 조합일 것 같은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게 또 경제 지표죠. 따라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 어려운 조합이다. 어려운 조합이지만 이번 고용 지표에 급락은 아니지만 둔화되는 형태,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조금은 못 미치는 형태가 나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9월에 이 조정장을 오히려 매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조건으로 연속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, 그리고 한한령 해제 기대,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 회귀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아주셨는데요. 그럼 9월의 시작인 지금 시점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? 네, 9월 달에는 일단은 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라라는 게 우리 격언 중에 하나죠. 대부분 컨센서스가 9월 달에는 비수기입니다. 더구나 첫 거래일에서 우리가 크게 한번 하락폭이 컸지 않았습니까? 더구나 가장 중요한 금리의 장기 금리의 하락폭이 크지 않다라는 거 전반적인 상황에서 예전과 달리 뭔가 불안한 요철 구간이 지속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깔아두면서요. 제가 모두에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조건 여전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달성하기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 조합이 하나하나 껴맞춰진다면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조정이 생각보다 위기와 기회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조정장이라는 단어가 익숙한 9월에 오히려 기회를 어떻게 포착할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. 악재는 빠르게 반영되고요. 기회는 천천히 옵니다. 그 흐름의 갈림길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데요. 여러분의 시야와 전략이 더욱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돈이 빛나는 낮에 오늘 함께해 주신 김도원 부장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여러분의 통장도 기분도 햇살처럼 반짝이길 바라면서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. 안녕.